구내식당의 비밀. 새벽 4시 15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서현테크 본사 지하 1층 구내식당의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칼을 잡는 여자. 박선희 45세. 구내식당 조리실장.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실장님. 새벽 5시에 출근한 부실장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습관이야. 일찍 오면 마음이 편해. 선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칼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 남자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정우석, 48세. 경영지원실 신임이사. 명문대 출신의 빅3 컨설팅 펌 경력. 취임 일주일 만에 20년 된 예상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남자.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의 누구에게도 미소 짓지 않는 남자. 처음 만난 건 예산 회의였다. 구내식당 운영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30% 삭감이 필요해요. 우석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선희는 맞섰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식재료 질을 낮추라는 겁니까? 그럼 대안을 제시하세요. 숫자로. 좋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1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20년간의 원가 데이터, 식재료 시장 분석,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A4 용지 37장. 다음날 아침 6시 우석의 사무실 문 앞에 보고서를 놓았다. 그날 오후 우석이 구내식당으로 내려왔다. 박 실장님. 네, 이사님.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예산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선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45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각. 아니야. 말도 안 돼.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고 대학생 딸이 있다. 이런 감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석은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6시에 구내식당으로 내려왔다. 박 실장님,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접 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탈게요. 어디 있죠? 이사님이 직접요? 네, 배우고 싶어서요. 우석은 정말 커피를 못 탔다. 가루는 넘치고 물은 너무 많고 젓는 것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매일 왔고 매일 연습했다. 오늘은 어때요? 지난번보단 낫네요. 거짓말이시죠? 네. 둘은 웃었다. 새벽 6시 텅 빈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만의 웃음. 직원들이 출근하면 우석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실장님, 정 이사님이랑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요? 부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업무 협의가 많아서 그래. 아, 네. 하지만 부실장의 눈빛이 불편했다. 의심, 의혹, 아니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 우석과의 업무 협의는 점점 잦아졌다. 재고 관리, 신메뉴 개발, 배식 인력 조정, 위생관리 매뉴얼 개선. 명분은 완벽했다. 하지만 회의는 항상 둘만 참석했고 회의가 끝나면 근처 카페로 향했다. 박 실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어느 날 우석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경영 감각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대기업 경영진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이 제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게 좋아요. 그럼 행복하세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자신은 행복한가? 20년을 같은 남편과 살았지만 대화는 줄어들었다. 딸은 사춘기를 지나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매일 같은 출근길, 같은 식당, 같은 하루. 잘 모르겠어요. 선희의 정직한 대답에 우석은 잠시 침묵했다. 저도요. 그날 밤 선희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우석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2주 후 찾아왔다. 밤 10시. 선희는 우석의 호출을 받고 7층 회의실로 향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구내식당 민영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고 그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자료 검토였다.
이 데이터면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구내식당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실장님. 네? 솔직히 저는 이 회의가 필요해서라기보단 우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정전이 일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 비상등마저 켜지지 않았다. 건물 전체가 멈춘 듯한 고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우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네, 괜찮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석의 손이 어둠 속에서 선희의 손을 찾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실장님, 저는. 조명이 다시 켜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30cm도 안 되는 거리. 우석의 눈동자에 선희의 모습이 비쳤고 선희의 눈동자에 우석의 모습이 비쳤다. 우석의 손이 천천히 선희의 뺨으로 올라갔다. 안 돼요. 선희가 속삭였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이 멈췄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매일 아침 6시 텅 빈 구내식당에서, 주말 오후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야근 후 회사 근처 조용한 모텔에서 선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2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우석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살아있다는 느낌. 자신이 여자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선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남편이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미소에 선희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래?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거짓말. 매일 쌓이는 거짓말.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3주 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 이거 실화냐? 경영지원실 정 이사랑 구내식당 박 실장이 사진 첨부 주차장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사진 첨부 7층 회의실 창문 너머 포옹하는 모습. 조회수는 순식간에 2,000을 넘었다. 댓글은 189개. 헐 대박. 이거 진짜면 둘 다 유부남녀 아님? 정 이사 와이프 알고 있는 사람? 박 실장 20년 넘게 다닌 사람인데 진짜 충격. 요즘 매일 같이 출근하던데 수상했음. 선희가 게시판을 확인한 건 부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실장님, 게시판 보셨어요? 무슨 게시판? 그게 실장님이랑 정 이사님 사진이.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게시판을 열었다. 사진들이 보였다. 자신과 우석의 모습.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1시간 후 대표이사실 호출. 정 이사 박 실장. 앉으시죠.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테이블 위에는 게시판 출력물이 놓여 있었다. 해명해 보시죠. 침묵. 정 이사. 업무상 협의가 잦았을 뿐입니다. 사진은 악의적인 편집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박 실장님 생각은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우석을 보았다. 우석도 선희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부인해. 제발. 하지만 선희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거짓말을 더 할 수가 없었다. 박 실장님?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까지 사표 내시죠. 둘 다. 대표님. 우석이 일어섰다. 잠깐만요. 박 실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강요한 겁니다. 거짓말 마세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제 의지였어요. 강요당한 게 아닙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비난, 호기심, 실망. 온갖 감정이 섞인 시선들.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회사 사람한테 전화 왔더라. 인터넷에 떴다고.
선희는 가방을 떨어뜨렸다. 여보, 말해봐. 사실이야? 말해보라고. 남편이 소리쳤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20년을 같이 살았어. 딸을 키웠어. 힘들 때도 함께 버텼어.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울었다. 어른 남자가 소리 내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우리 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바람났다고. 인터넷에 떴다고. 선희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찍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날 밤 딸의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다. 회사 로비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정우석의 아내였다. 정우석, 나와.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였다. 15년을 믿고 살았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할 때, 출장 간다고 할 때 나는 의심 한 번 안 하고 믿었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인터넷에 사진이 떴어. 우리 애들이 봤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사진 찍힌 거. 우석이 로비로 내려왔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여보, 닥쳐.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녀가 우석의 뺨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석은 맞기만 했다. 선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주일 후 대표이사가 둘을 다시 불렀다. 두 분께 마지막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 다 즉시 퇴사. 둘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직위 해제 후 회사에 남기. 48시간 드릴 테니 결정하세요. 복도에서 우석이 선희를 불렀다. 선희 씨, 이사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 가정도 회사도 잃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 선희가 쓰게 웃었다. 이게 사랑인가요? 다른 사람 다 무너뜨리고 우리만 행복한 게 사랑인가요? 선희 씨, 저는 퇴사할게요. 혼자서요. 같이 가자. 우린. 이사님은 남으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적어도 한 사람은 지켜야죠. 선희가 돌아섰다. 그리고 이사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구내식당 마지막 날.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모두 울고 있었다. 실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다들. 실장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실장님 밥 먹으러 출근했다니까요. 선희는 20년 동안 사용한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마를 쓰다듬었다. 가스레인지를 바라보았다. 20년. 인생의 절반. 모두 여기 두고 가는 것이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우석이 서 있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 선희 씨, 미안합니다. 저도요. 정말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이사님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6개월 후 선희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선희네 집밥. 남편과 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시간이 흘렀다. 엄마 떡볶이 맛있어. 딸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선희는 그 말에 울었다. 2년 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다. 손님 많네. 응. 음식 맛있다더라. 소문났어. 고마워. 선희야. 응? 나 노력해볼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선희가 남편을 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우석은 더 이상 이사가 아니었다. 평직원으로 강등되어 조용히 일했다. 아내는 이혼하지 않았다. 이혼하면 그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절대 안 해.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처럼 살았다. 5년이 지났다. 선희의 가게는 2호점까지 생겼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엄마 후회돼? 어느 날 딸이 물었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상하다. 엄마는 나쁜 일을 했는데 왜 더 강해 보이지? 넘어져 봤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우석은 조용히 퇴사를 준비했다. 아내가 담담히 말했다.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권리는 있겠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선희와 우석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때를 떠올린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답은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두 사람 모두 성장했다는 것.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오늘도 선희는 가게 문을 연다. 오늘도 우석은 새로운 직장으로 향한다. 비밀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다만 묻힐 뿐이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구내식당의 비밀이 남긴 진짜 이야기다.